네, 안녕하세요. 네, 홍정변리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어, 사업하는 상표 중에서 가장 억울한 상표 세 가지, 딱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논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세 번째 3위 관련돼서 웹툰이라는 상표입니다. 웹툰. 여러분들 너무나 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웹툰은 그 웹서비스, 웹사이트의 그런 웹하고 만화를 뜻하는 그 카툰의 툰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웹툰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조어상표를 만든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이어서 뭐 다음이나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 등에서 웹툰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가 이 웹툰이라는 상표를 초기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중에 뒤늦게 이제 웹툰이라는 명칭을 갖다가 상표로서 이제 등록을 받고자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자 문제는 그 웹툰이 이제 이미 너무나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상에서 만화를 보는 그런 서비스로 인식이 돼버린 거죠.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웹툰이라는 것을 상표 출원을 했지만 그 자체로서 문자로서의 식별력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 또는 카카오 웹툰 뭐 이런 식으로 웹툰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누구도 독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이버 좀 전체적인 형상, 그러니까 로고나 뭐 이런 것들 결합을 해가지고 등록받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웹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라는 그런 식별 표시를 추가를 해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쉽겠죠. 웹툰이라는 이런 서비스명이 단독 독자적인 그런 브랜드로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더 그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더 경쟁적으로 더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웹툰이라는 상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표 출원됐는데요. 다행히 해외에서는 그 웹툰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고 그 전에 쓰이지 않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는 웹툰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도 웹툰이라는 단어가 상표로서 독자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초반에 그 사용을 할 때 상표로서 먼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웹툰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등록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억울한 상표 3위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 억울한 상표 2위입니다. 2위. 자, 2위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을 했었잖아요. 월드컵. 그래서 그때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물론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를 했지만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입었던 의상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 티셔츠에 응원복인데 이 응원복 안에는 비더 레즈라는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붉은 악마가 되자. 붉은 악마라고 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응원단 명이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입었던 그런 붉은색.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을 뭐 레드 데빌스라고 해가지고 불렀던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붉은 악마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공식 그런 응원 단체가 됐는데 이 티셔츠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을 봤던 사람이라면 전 국민이 다 진짜 빨간색 옷을 다 입고 있을 정도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다 모두 집에 빨간색 티셔츠가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다 샀어요. 누구든지 다 샀죠. 그때. 근데 그 비더 레즈라는 그 문구
비더레즈라는 요 문구, 요 문자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상표 등록을 못 받았어요. 자, 근데 상표 등록을 못 받은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황당한 것이 공소양수 위반에 걸렸습니다. 공소양수.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공소양수에 반하는 단어다. 비더레즈라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비더레즈라는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두 이제 붉은 악마가 되자라는 뜻에서 만든 그런 표어인데 심사관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 붉은 그런 전사가 된다든지 약간 이것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빨갱이처럼 인식을 한 거죠.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고 북한 사람들 우리가 비하하는 의미로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가 되자 뭐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생뚱맞게 축구 응원복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 문자가 비더레즈라는 그 문자일 뿐인데 이것이 마치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표처럼 보여가지고 공소양수 위반으로 등록을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다 입었거든요. 빨간색 옷을. 우리 다 빨갱이잖아요. 빨갱이고 언론이고 뭐고 간에 이것을 다 만천하에 다 알렸는데 이것을 공소양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너무 시대적인 상황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뭐 2002년도면 정권도 이제 군사 정권도 아니고 그런데 뭐 심지어는 그때 뭐 북한과 그 북한의 그 누구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로 뭐 남북회담도 하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이랬는데 비더레즈라는 그 문자가 그 선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못 받는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표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전 국민이 그 티셔츠를 다 입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수익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억울한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한 억울한 상표 2위에 제가 꼽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비더레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공소양수 위협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볼 수 없다. 비더레즈는 하나의 뭐 광고 문구 같고 선전 문구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했지만 자, 이 역시도 요즘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표어라고 보지 않거든요. 광고 문구라고 광고 문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최근에 그 상표 트렌드가 좀 이런 표어적인 그런 의미들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 상표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예전과는 좀 다른 판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문으로 비더레즈를 출원을 했는데 이때 그냥 한글로 국문 명칭으로 비더레즈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두 번째 가장 아쉬운 상표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대망의 1위 가장 억울한 상표 1위 뭐 여러분들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뭐 말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광고 카피에도 있듯이. 자, 이것은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자, 이 초코파이는 뭐 너무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그런 상표이긴 한데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 이제 지금은 오리온이지만 과거엔 동양이었잖아요. 동양 초코파이가 있었는데 이 초코파이라는 상품을 최초에 70년대 출시를 했을 때 이때만 해도 이런 초코파이라는 개념의 과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초코파이라는 게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이 인기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고 근데 그때 그 동양이 이 초코파이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어요.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 초코파이를 동양의 어떤 그런 과자, 비스켓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코가 묻은 어떤 그냥 빵 비슷한 그런 과자류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보통 명칭을 불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동양만의 초코파이가 아니라 뭐 크라운 초코파이라든지 롯데 초코파이, 뭐 최근에 뭐 전주 초코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초코파이 사용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동양이 그래서 나중에 이 초코파이를 상표로서 등록을 받고자 상표 출원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전 국민이 초코파이라는 것은 초코가 묻은 그런 파이다라는 개념으로서 그냥 보통 명칭화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대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사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마 회자되기로는 이 기업 담당자가 이것을 상표 출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할 만큼 그런 아쉬운 상표가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초코파이라는 제품명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동양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의 그 상품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놓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보통 우리가 이제 상품이나 이것들이 시장에서 잘 팔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초코파이처럼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내가 상표 출원을 해두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냥 보통 명칭화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표 출원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상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